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오늘은 사라진 근대사 백장면 소개를 한 주 미루겠습니다. 대신에 매국노 고종, 저 매국노 고종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추하다 못해서 사람이 한 나라 지도자가 사악하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볼 수 있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사료를 찾아내서 읽어가면서 혹시 위조된 사료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을사조약전 나라를 팔려 했던 고종입니다. 1905년 3월 14일 이세직 일명 이일직이라는 사내가 대한제국 경성 시내에서 치안 방해 혐의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소지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고종 칙령 도장이, 그러니까 칙령 지보가 찍힌 차관 도입 칙령서 7건, 일본의 망명 중인 을미사변 범인들 일망타진 칙령서, 그리고 국가 이권 사업 특허 계약서 23건으로 몇 문서에는 황제 고종 칙명 지보가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대한제국 국내부 대신 이제극과 일한동지조합이라는 일본인 투자 집단이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부터 산업단지와 항만개발, 가스배터 설립에서 염전개발까지 조선 국익 70% 이르는 국책 사업을 일본에게 넘기고, 고종은 그 대가로 상납금 490만 원과 매년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그해 대한제국 예산이 1,496만 원이었습니다. 한 나라 예산 30%라는 초거액을 상납받고 일본인에게 국익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나라 황제가 말입니다. 이제 징그러울 만큼 엉망진창이던 그때 나라 꼬라지 보겠습니다. 이세직은 1894년 일본에서 홍종우를 사주해서 김옥균을 암살한 고종 측근입니다. 일본 정부 수사 과정에서 이세직 수중에 고종 옥새가 찍힌 암살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고종은 자기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했지요. 하지만 고종은 이세직이 일본에서 추방되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그 이세직을 관료로 임명합니다. 이후 이세직은 주상의 은혜를 두터이 입어 임금 거소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고종 총애를 받았습니다. 1896년 아관 파천 이후에 고종은 정부 대신들을 불신하고 미천한 계층 인물들을 측근으로 중용해서 비밀리에 전국을 운영했습니다. 이용익, 이세직, 김홍륙, 홍종우 같은 인물이 그들입니다. 윤치호는 이들이 왕이 전권을 부여한 악당 무리들이며 형제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들었다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일본 공사관은 대놓고 한 사람도 정당한 인물이 아니며 요사스런 마귀의 소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이 고종과 은밀히 행한 정치로 인해서 훗날 을사조약 직후 자결한 민영화는 윤치호에게 나라가 다 결단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단난 풍경을 적나라하게 담은 문서가 앞에 언급한 계약서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화면에 보이는 목록은 1905년 1월 15일 대한제국 광무제 고종이 일한동지조합이라는 일본인 단체와 계약을 맺은 특허건입니다. 일한동지조합은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5만 원까지 상납금을 황제에게 납입하고 15에서 20년 동안 각각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황실과 나눠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황실과 조합 사이 매년 이익 배분율은 2대 8에서 6대 4까지입니다. 계약서에는 문제 이세직이 중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허가는 황제 칙명으로 허가했습니다. 계약 주체는 고종 팔촌인 국내부 대신 이제극과 일한동지조합 대표들입니다. 칙명에는 황제의 칙명 지보, 계약서에는 이제극 도장과 국내부 인이 날인됐습니다. 칙명과 계약서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 영인돼 있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적어놓겠습니다. 길지만 모두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특허권, 그러니까 독점 사업권입니다.
탁지부 장부에 빠진 토지 은결 조사 정리 사업권, 연강 연해 매립 사업권, 연강 연해 제방 수축 및 전답 관리권, 연해 연강 요지 권업장 설립 및 운반권, 기타 연해 연강 매립에 관한 사업 일체, 각 도시 및 항구 가스회사 설립권, 수력을 이용한 공업 행사권, 적지 양어권, 각 지방 표고버섯 재배 및 판매권, 담배 증식권, 염전 증식권, 구목장 재흥권, 습지 전답 조성권. 2주일 뒤인 1월 29일 대한제국과 이란 동지조합은 추가로 10개 이권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역시 조건은 황제의 상납금 및 비용을 제외한 매년 수익의 배분입니다. 황실 소유 석유 전매권, 제주도 관유 목장 확장권, 전 항구 지역 항만 확장 설치권, 설탕 전매권, 온천 및 냉천 개발 사업권, 모범 농장 적지 설립 및 종자 개량, 비료 제조, 농기구 개량권, 제주도 장례 제조 전매권, 탁지부 장부에 빠진 일반 역둔토 조사 정리 사업권, 소금 전매권, 담배 전매권. 같은 날 고종은 각 특허권에 대한 상납금을 완납하면 그 10%, 또 매년 황실에 납입하는 수익금의 10%를 조합 대표에게 준다는 칙명을 내렸습니다. 토지 개발 및 증세, 항구 개발, 산업단지 개발, 농산물과 양식, 각종 전매권이 총 망라됐습니다. 이 사업권 일체를 일한 동지조합에 넘기고 황실은 사업권 허가에 따른 상납금과 매년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특히 수익이 큰 토지 사업권 상납금이 50만에서 100만 원으로 최대였습니다. 이 23건 계약으로 고종이 받기로 한 약정한 상납금은 490만 원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란 동지조합 대표인 모리베 도라주는 주한제국 일본 영사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다 합쳐보니 한국 13도 중 대략 10분의 7은 일본국 손에 들어오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910년 한일병합 때 일본으로 넘어갈 대한제국 이권을 일찌감치 그 나라 황제가 일본 민간 투자 조합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권 계약보다 한 달 전인 1904년 12월 13일 고종은 이세직에게 두 가지 칙령을 내립니다. 첫째,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고 실추된 나라의 기강을 진작시켜 영모의 간담이 싹트기 전에 파멸시켜라.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 및 경성 주차 일본군 사령부 내에 비밀을 탐지할 각국 인사 10명을 포섭하고 이들에게 선수금 5만 원, 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1884년 갑신중의 이래로 고종은 일본에 망명한 국사범 처단에 몰두했습니다. 지석영 형인 지식인 이운영을 보내서 김옥균 암살을 시도했고 이세직을 보내서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을 시도했고 김옥균 암살에 성공했죠. 을미사변 이후에는 측근 고영근이 망명한 우범선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렇게 이세직에게 잔당 처리 밀명을 또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성과 도쿄 두 군데에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각 5명을 포섭해서 일을 처리하라는 추가 지시도 함께 내렸죠. 둘째, 같은 날부터 이듬해 2월 6일 사이에 고종은 이세직에게 5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7건에 이르는 차관 도임 밀칙도 내렸습니다. 밀칙에는 외채를 차입해서 황실 수용에 공급하고 러일 전쟁이 끝난 후에는 즉시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한제국 황실 재정은 1904년 8월 22일에 체결된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탁지부 고문으로 임명된 일본 대장성 공무원 메가타 다네타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죠. 황제로서는 영수증 없이 쓰던 황실 내탕금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차관밀칙은 이 통제를 벗어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종이 내린 명령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그렇게만 추정하기엔 너무 거액입니다. 압수된 칙령을 포함해서 고종이 이세직에게 명한 차관 총액은 2,642만 원입니다. 그의 예산 2배에 가까웠습니다. 문서를 접한 일본 외무성은 일한 동지조합 대표인 모리베 도라주를 소환해서 조회했습니다. 모리베는 절차가 진행되면 한국 13도 중 대략 10분의 7은 일본국 손에 들어온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도쿄의 여러 재현들과 상의에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합니다. 모리베는 또 망병자 처분 따위 서류는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비 자금을 비롯해서 이들이 투입한 경비는 2만 엔입니다. 이 돈은 이퀴터블이라는 미국 보험회사에서 투자했답니다. 모리베가 언급한 여러 재현은 거물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전 내각 총리 대신 오쿠마 시게노부, 전 외무도신 가토 다카야키, 역시 원로 사이온지 김모치 등입니다. 이들의 동의를 얻은 모리베가 7월 31일로 예정된 고종 상납금 납입 기한을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을 때 이세직이 경성 시내에서 체포됐고 전모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세직 체포 한 달 뒤인 4월 14일 가토 다카아키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에게 선처를 바른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같은 날 오쿠마 시게노부도 하야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정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디 편의를 주시기 바란다. 편지에는 현직 총리 가스라 타로 그리고 현직 외무대신 고무라 주따로 이름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달랐습니다. 로비를 받았던 외무대신 고무라 주따로는 6월 27일 주한공사 하야시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한국 경영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방침을 가지고 실행을 기하고 있음. 이와 저촉되는 사항은 처음부터 허용할 수 없음. 허용하게 되면 대한 경영은 근저부터 파괴돼 유명무실로 돌아갈 것임. 병합 후 일본 정부가 통제해야 할 대한제국 이권 사업을 민간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7월 17일 일본은 대한제국 외무대신에게 사건 해명과 조약 이행 각서를 요구합니다. 1904년 8월 체결된 1차 한일협약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해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7월 17일 대한제국 정부는 이세직이 몰래 외국인과 사통해 나라 간의 관계를 손상시켰다며 협약을 마땅히 준수해 영원 불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틀 뒤에 이 각서를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관보를 확인한 주한공사 하야시가 본국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리하여 일한 협약서의 효력은 실제적으로 강화됐음.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1월 17일 2차 한일협약인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탐욕이 자기 나라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 나라를 완전히 팔아넘기는 길로 빠뜨린 거지요. 그러고도 고종은 측근에 대한 애정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세직은 태영 백대와 제주도 영구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6년 8월 고종은 유배 중인 이세직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방축 향리형으로 감용했습니다. 을사조약으로 조선 통감이 된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세직 사명 같은 일은 사법 대신 상주를 얻어서 국가 원수가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귀국에서는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 2000년 전 맹자가 말했습니다. 나라는 스스로 친 뒤에 남이 져서 망하는 것이다. 2000년 뒤인 1905년 1월 위정척사파 최익현이 고종 면전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통곡합니다. 삼천리 강토가 일본에 의해 망할지 누가 알았겠는가. 사람이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멸시한 다음에야 남이 멸시하는 법이니 이를 전적으로 저들에게만 죄를 돌리겠는가. 1차 이권 양도계약 체결 8일 전입니다. 고종이 인간이라면 식은땀이 흐르고 소름이 끼쳤으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었거나요.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봅니다. 참으로 고종은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입니다.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